암호화폐 산업만 놓고 봤을 때 AI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또 내년에 상승만한 상승 이슈, 내러티브한 이슈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어제와 그제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또 이제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정말 중요한 물가 데이터잖아요. 이 물가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발표를 할지 같이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788%, 2.8% 이하로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또 어제 발표를 했을 때 또 정확하게 2.8% 정도가 나와줬었고, 또 GDP 같은 경우에는 4.3%가 나와줬습니다. 이 4.3%라고 하게 된다면 혹시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성장률이 2%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거대한 이 미국 자체가 뭐 당연히 미국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겠지만 이 4%대 성장은 정말 준수한 걸 넘어서서 되게 굉장한 수치가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되게 좋은 결과치가 발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가 자체도 되게 준수하게 나와줬잖아. 그쵸? 자, GDP는 올라가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통화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하거나 아니면 QT를 다시 시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물가도 안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중에 돈을 더 풀어 헤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유동성 자금이라는 게 시중에 풀어지게 되고 그 자금들이 위험자산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크립토퀀트 대표, 주기영 대표 아시죠? 이 주기영 대표가 말했던 얘기들도 보게 되면 대규모 매도 압력으로 비트코인이 부진하지만서도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 물가 데이터가 좋게 나와주게 된다면 다시 강세를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에 따라서 S&P 500도 사상 최고치 경신. 마찬가지로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땠죠? 자, 보시게 되시면 11시에 발표하고 나서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일봉상 흐름으로 봤을 때 나스닥도 강하게 상승. 그리고 이더리움을 보시면 어떤가요? 반면에 이더리움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다가 오늘 나왔던 얘기들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과 나스닥이 디커플링이 확대되고 있다. 디커플링 상태라는 기사까지. 여기까지 보셨을 때, 자,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자, 시장이 망한 걸까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이유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분석을 해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이런 게 뭐 뒤늦게 분석을 한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소용이냐, 이미 다 떨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추후에 투자를 이제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채권을 하시든 주식 투자를 하시든 투자하는데 또 분석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또 가장 놓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가 먼저 이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내러티브 한계에 드러난 가상자산 관련주 펀더멘털 실행력이 성패 갈랐다. 그죠? 이 내러티브한 단어와 이 펀더멘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보셔야 됩니다. 이 내러티브란 단어와 펀더멘털,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내러티브한 이슈가 있고요, 이 펀더멘털이라는 이슈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이슈들이 합쳐졌을 때야말로 정말 폭발적인 급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은 어떤 이슈가 있나요? 그리고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이 암호화폐 산업을 봤을 때 전체 산업을 우리가 한번 좀 넓은 시야를 갖고 보자고요. 지금 당장에 암호화폐 산업이라는 게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8월부터는 거의 사라진 셈입니다. 왜? 셧다운이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통과를 해야 될 이 정책들이 모두 멈춰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디커플링 상태가 유지가 되고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러티브라는 게 뭐고 펀더멘털이 무엇일까요? 자, 이거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2023년도 12월, 2024년도 1월 달입니다.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왜 올라갔을까요? 바로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에요. 왜 ETF 승인이 되는데 왜 기대감이라는 게 붙게 되는 걸까요? 승인이 되면 이게 기대감으로 이어지는, 그에 따르는 이유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ETF 승인이 되었을 때
기관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개인이 돈이 많을까요? 기관이 돈이 많을까요? 당연히 이 기관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구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ETF를 만든대요. 현물 ETF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운용사 측에서는 누군가 ETF를 사잖아요. 비트코인 ETF 한 개를 샀어요, 누군가. 그러면 운용사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제 현물 비트코인을 운용사 측에서 계속 사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 비트코인의 수요와도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ETF 승인 그리고 기간 수요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기대감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승인 기대감이라고 있죠. 당장의 기간 수요가 늘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내러티브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날 ETF 승인이 됐었죠. 자, 승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다음에 승인이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더리움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급등을 하게 되면서 또 이제 비트코인이 현물 승인되자마자 이더리움은 더 크게 급등하는 자, 그런 흐름들을 똑같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승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 역시나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내러티브한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ETF 승인이 됐다라고 했을 때 결국 수요 자체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겠죠. 이 수요 자체가 늘어나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게 모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반대로 수요 자체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데다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나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매입을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들까지 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슈 제외하고 이 당시에 수요 자체가 탄탄하게 늘어나고 ETF 수요가 계속해서 확대되니까 펀더멘탈 자체가 받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내러티브와 펀더멘털의 차이를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자, 이런 이슈들은요, 여러분들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슈 있던 코인이 하나 있었죠. 유니스왑입니다. 자, 이거는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펀더멘털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펀더멘털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토큰 소각을 앞두고 지금 소각이 거의 확정된 상황이에요. 확정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토큰을 소각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니스왑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이때만 얘기를 한 게 아니라 11월 달에 유니스왑이 한 번 더 급등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이 유니스왑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거버넌스 토큰이기 때문에 이 토큰을 소각을 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는 날 바로 12월 25일인데 어느 정도 투표가 그 전부터 진행이 되겠는데 여기서 90% 이상 투표가 진행되었을 때는 그때 급등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런 이슈 일정들은 유니스왑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니스왑을 추천을 나가면서 이렇게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었던 이유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이게 내러티브구나 아니면 펀더멘털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급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여부들을 우리가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슈가 어떤 이슈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러티브냐 펀더멘털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좀 괜찮으셨다면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희 구독자방 안에 다 들어와 계시잖아요. 근데 소통방을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통방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보고 계신 방이 구독자 방이에요. 오늘 올려드린 거잖아요. 그렇죠? 내러티브한 이슈도 싹 다 정리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방이 바로 이제 저희 소통방이에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대화하는 방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여기다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슈 유니스왑도 이슈가 있잖아요. 이제 그쵸?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코인들 걱정되시는 코인들
그리고 그런 코인들 이슈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가 남겨주시기 바라고, 저희 소통방 링크 까먹으셔가지고 이제 못 들어오고 계신 분들 계시던데, 제가 위쪽 보면 고정된 메시지란 있잖아요. 이 고정된 메시지란에다가 지금 제가 정보들을 또 올려드리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소통방 링크를 하나 걸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구독자방에다가 똑같이 걸어 둘게요. 그래서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직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고정 댓글란 보시면 링크 하나 있어요. 여기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거든요. 이 링크 클릭을 하시면 저희 이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문자로 링크를 전달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문자로 링크 받으실 연락처 눌러주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 코인아빠입니다 하고 이제 구독자방 링크 여기 있습니다 하면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저희 구독자방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고, 구독자방 통해서 소통방 링크 같이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어쨌든 디커플링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제가 초반부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이더리움에 대한 내러티브한 이슈 그리고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은 솔직히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서도 이 상승할 만한 상승 이슈가 없어진 지는 꽤나 오래됐습니다. 10월부터 해서 사실 상승할 만한 이슈가 사라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더리움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정책이 동반이 되어야 됩니다. 자, 5월 달에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펀더멘털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팩트라 업그레이드. 그리고 나서 7월 달에는 크립토 위크 때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통과 가능성, 통과 기대감 때문에 크게 급등을 했었죠. 자, 그런데 이게 완벽하게 통과가 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 전체적인 틀만 만들어 놓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통과되어야 될 얘기들이 이런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통과될 정책들, 과연 이런 정책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이슈로 이렇게 또 이더리움을 상승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이슈들이 내년에 줄지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이더리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쨌든 내러티브한 이슈, 펀더멘털적인 부분들이 동반이 되어야 이더리움이 크게 급등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암호화폐 산업만 놓고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이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근데 제약바이오 쪽은 이슈가 자꾸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시장 코스닥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아예 없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반도체는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요. 똑같은 겁니다. 암호화폐 산업만 놓고 봤을 때 AI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산업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안 올라가겠죠. 시장은 올라가도 암호화폐 산업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또 내년에 상승 만난 상승 이슈, 내러티브한 이슈가 동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